시티즈 스카이라인2의 9번째 개발 일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경제와 생산에 대한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 경제 모델로 시티즈 스카이라인2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듯이 현실의 경제 모델을 본떠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도시를 건설했을 때 새로 설립된 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 예산의 균형을 정부 보조금이라는 형태를 통해 도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은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감소하면서 도시가 커졌을 때는 완전히 자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변동되게 된다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어떤 선택과 어떻게 도시를 키워가느냐에 따라 지원의 범위와 기간 또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에 보이지 않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순환 모델이죠. 경제 모델에는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야 하지만 결국 핵심 결론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하는 사사로운 영리활동이 결국은 도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2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원의 흐름입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도시로 유입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도시는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도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죠. 자원이 충분히 공급되면 도시의 산업시설과 오피스시설은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 혹은 유형 재화를 만들어냄으로써 도시의 시민들이 재화를 구입함으로써 시민의 행복도가 상승합니다. 행복한 시민은 더 높은 효율을 내게 되고 이 높은 효율로 산업시설과 오피스시설은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고부가가치 시설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도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집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층으로 향상되어 전반적인 도시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것이 흐름이 있듯이 단순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고부가가치 시설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해 자원이 부족해지거나 다른 상쇄작용으로 인해 기업의 소득이 감소될 경우 기업은 이 인원 감축을 통해 경기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결국 파산하게 돼서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때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해서 가구의 소득 수준이 마이너스가 된 가구들 같은 경우도 노숙자가 되어 이런 버려진 건물에서 살거나 도시의 공원에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도시의 실업률이 높지 않게 기업들을 유치시켜주고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세율을 낮춰 더 많은 기업이 도시로 입점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노숙자가 된 이들을 위한 복지사무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 또한 방법이겠죠? 도시의 경제 시스템의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주거, 상업, 산업, 오피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내용은 구역 설정과 시그니처 빌딩에 나왔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상단 카드에 내용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필요한 모든 무형 및 유형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재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광물, 목재, 석유, 석재 등 다양한 자원이 있는데요. 산업 특성화 지역에서 이를 생산하거나 외부 연결을 통해 수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부 연결이 잘 되어 있을 경우 외부 연결을 통해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 더 싸고 빠르게 도시 내 기업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 특성화 지역에는 총 9가지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4가지의 농업 유형, 임업, 3가지의 광업, 그리고 석유. 이 특성화 지역은 허브 지역을 제외하고 라인2를 활용해서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면적을 포함하도록 확장할 수도 있으며 이때 생산된 생산물이 더 많으면 외부 연결을 통해 외부로 판매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 연결로 판매하는 것이 도시에서 점점 더 멀리 운송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률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모든 과여불급이라고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또한 산업 특성화 지역 내부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은 단순히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차량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대신 도로를 주행하지 않고 특성화 지역 내부에서 움직이면서 자원을 수집하고 자원이 충분히 모이면 메인 건물에 자원을 전달하고 다시 자원을 수집하러 가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쓰레기 처리 차량도 비슷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모습입니다. 자원은 도시 내 경제의 흐름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운송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원이 이동되는 데 중요한 시뮬레이션 영향 요소가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가격, 무게, 공간입니다. 비싼 자원일수록 단위당 운반 자원의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단위당 운송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자원을 제조하는 회사일수록 토지 가격이 낮은 곳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농업시설 같은 부분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광물 공장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자재인 석재 구입 비용입니다. 석재는 어디에나 있지만 다소 무겁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모든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는 석재 채석장 근처에 위치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공장의 규모 또한 꽤 크기 때문에 땅값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상대적으로 저항력 노동자들을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요소이지만 자원의 핵심 운송 요소를 알고 있다면 기업을 어디에 건설하여 효율을 극대화할지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생산의 핵심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경제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생산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